안녕하세요. 연목구루입니다. 어제 7세대 신형 그랜저의 새로운 이름으로 D-올류 그랜저가 마침내 공개가 되었죠. 신차 소식 알려드린 입장에서 상당히 반가운 시간이었는데 신차의 공식처럼 공개 전에 정말 높았던 부정적인 반응이 공개된 이후에는 호불호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공개 전만큼 최악이라는 반응만은 분명히 사라진 것 같은데요. 이건 제조사가 공개한 사진이고 실제 차량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없죠. 비공개 행사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11월 중순까지 이어지는데 마지막은 서울에서 공개가 되죠. 아참 제가 부산에 공개되는 장소를 센텀역 앞에 있는 오토스퀘어로 알려드렸는데 부산 오토스퀘어가 맞습니다. 이 부분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래도 먼저 보고 싶잖아요. 무슨 공식이라도 있는 것인지 어제 공개한 게 벌써 실제 차량의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되었습니다. 오, 새로운 색상인데요. 이 색상은 공개 전 마지막으로 알려졌던 영상이었죠. 무광 브론즈 색상으로 보이네요. 실제 차량의 모습은 더 멋진 것 같고요. 후면부 디자인은 마치 전기차처럼 깔끔한 인상이에요. 특히 미끈한 이음새와 함께 라인을 정말 잘 뽑은 것 같아요. 어제 공식 공개된 사진과 비교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네요. 공식 사진에서는 테일램프가 점등이 되어 있었고 하단에 리플렉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실제 차량의 모습인데 범퍼 하단에 크롬 포인트 디자인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자칫 밋밋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의 포인트 역할을 하고 있네요. 처음 제네시스 G80이 공개되었을 때 트렁크 리드 부분에 크롬 포인트 디자인을 추가하면서 독특한 개성을 강조하는 방식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차이점이라면 신형 그랜저에서는 범퍼 하단부에 일반적으로 블랙 색상의 몰딩으로 처리하는 것과 좀 다르게 크롬으로 처리를 하면서 시선을 좀 더 집중시키는 느낌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와 또 다른 공통점도 있을 것 같은데 현대차는 스타일리아를 시작으로 한 줄의 주간주행 등이 마치 헤드램프처럼 전면부 디자인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네시스는 두 줄이잖아요. 향후 현대차는 한 줄, 그리고 제네시스는 두 줄. 이렇게 디자인의 방향성을 맞추게 될까요? 그럼 세 줄은 누가 될까요? 농담입니다. 그랜저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무광, 브론즈 컬러는 진중하면서 세련된 느낌입니다. 리어 윈도에서 트렁크까지 떨어지는 라인과 다시 트렁크 리드에서 바퀴 쪽으로 연결이 되는 라인은 제가 몇 번을 더 쳐다봤는데 정말 조화가 되고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신형 그랜저에 적용된 새로운 로고는 양쪽에 있는 차량과 비교해보면 디자인과 크기는 유사하지만 상당히 얇아졌네요. 작은 디자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아가 새로운 로고를 변경하면서 차량 디자인의 완성도를 약 한 2% 이상 높이고 있는 것처럼 확실히 변경된 로고가 좀 더 좋아 보이네요. 공개와 함께 채널에도 문의가 있었던 후면부의 방향 지시등 위치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차량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블랙 색상의 띠는 차량을 좀 더 낮게 보이게 만들면서 안정적인 느낌을 연출하는데 방향 지시등이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평소에는 그냥 포인트 디자인처럼 보이다가 방향 지시등이 작동이 된다면 깜짝 놀라게 되겠죠. 기아의 전기차 EV6가 처음 공개가 되었을 때 방향 지시등은 어디에 있는지 문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작동이 되었죠. 신형 그랜저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신한 아이디어에 소비자도 놀라지만 경쟁사들이 정말 놀랄 것 같아요. 슬림한 디자인의 테일램프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출시한 차량을 포함해서 수입 차량과 비교해봐도 더 얇은 디자인입니다. 실제로 보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테일램프가 점등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어색함은 없네요. 후면부 디자인은 제 기준이라면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그런데 차량이 공개된 사진과 비교해보면 조금 높아 보여요. 제조사는 차량의 비율을 좀 더 좋게 보이려고 차량 내부에 물건을 가득 채우고요. 좀 자세를 낮춰서 멋진 사진을 만들기도 하죠. 아마 테스트 차량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이유 때문인가요? 휠하우스 부분을 보면 실제 차량이 좀 더 높아 보이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구독자분들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부산 퓨리비에 참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면부 디자인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진인데 출처를 아시면 알려주세요. 전면부 디자인은 각도 때문인지 예상보다는 좀 껑충해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국내에 공개한 사진에선 완전 정면 사진이 공개되지 않았죠. 처음 보다 보니 그런 느낌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 차량도 이런 것인지
그래서 해외에 공개된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측에 정면이 보이는데 마치 루시드 에어 전기차처럼 정말 납작하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더욱 실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카메라 각도가 위에서 찍어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도 이번 주 금요일 부산 퓨리뷰 이벤트에 다녀오신 분들이 확인해 주시고 댓글을 꼭 부탁드립니다. 어제 공개된 사진에서 전면부는 마치 갑옷을 두르고 있는 전사처럼 보였죠. 그런데 실제 차량에서는 그릴에 도트와 같이 반복되는 디자인에 있어서 기존 그랜저와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비교해봤는데 예상외로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디자인은 직접 실물을 보고 최종 판단해야 될 것 같네요. 신형 그랜저는 스타리아와 디자인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디자인은 내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인 신형 코나도 동일한 것이 확인되었죠. 내년이 된다면 세단 그랜저, SUV, 코나, MPV, 스타리아로 현대차의 새로운 패밀리룩 디자인을 형성하게 될 것 같네요. 실제 차량이 공개가 되고 반응이 나뉘었던 부분이 바로 공조기 쪽 디자인인데요. 감각적인 실내에서 운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공조기죠. 먼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미디어 기능과 공조기 기능을 분리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분리해야 운전 중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빠르게 조작할 수 있고요. 직관적이기 때문에 바로 조작이 가능하죠. 이건 디스는 아닌데요. 기아 차량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공조기는 미디어와 공조기가 하나로 통합된 형태라서 손가락으로 눌러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미디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즉 한 번의 과정이 더 필요한 건데요. 단지 한 번의 과정을 더 거치게 되는 것인데 제가 사용해 보니 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신형 그랜저는 미디어를 물리적인 버튼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공조기는 풀터치 방식으로 분리해서 제공하는데 여기에 감성 부분도 크게 높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원형 다이얼에 조명이 삽입되어 있는데 앰비언트 조명 역할까지 하면서 쉽게 식별할 수 있다는 점도 좋은 것 같네요. 하지만 좀 예상외로 택시 미터기처럼 보인다. 너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야? 각도 조절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건 제 생각에는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 그랜저와 다르게 기어박스에 버튼식 기아가 사라졌죠. 덕분에 추가 공간이 생겼고요. 기어박스의 디자인을 좀 더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차량을 봐야겠지만 각도로 인해서 불편함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이 사진은 기존 그랜저의 차량이고요. 신형 그랜저와 비교해 본다면 좀 더 기아 쪽에 가깝게 위치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었는데 크게 불편하다는 반응까지는 없었어요. 신형 그랜저는 위치를 포함해서 개선이 되었네요. 다만 모든 기능이 풀터치 방식이라서 이 부분은 부산 퓨리뷰 이벤트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꼭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사진에서 좀 재밌는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 2열 시트 안쪽을 보면 안전벨트가 좀 이상하죠. 중간이 좀 끊긴 형태라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건 뭘까요? 추가로 공식 확인된 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열 리클라이닝 기능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는데요. 현대차가 신차 발표와 함께 미디어 채널에 공식 기사 자료를 배포합니다. 대부분의 채널에서 해당 자료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게 되는데 어제 기사를 보신 분들이라면 뒷좌석 리클라인이라는 키워드를 확인하셨을 것 같네요. 리클라인과 전동 도어 커튼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공식으로 확인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공식 발표된 사진에서 밝기를 높여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리클라이닝 기능이 전동식이라고 표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측면 쪽에서 제공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보이지 않네요. 중앙에 다기능 콘솔이 제공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공이 된다면 전동식이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또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금주에 참가하신다면 꼭 세 가지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가 자세였어요. 높아 보이는데 실차도 그렇게 보이는지. 두 번째는 공조기 위치가 운전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세 번째, 2열 리클라이닝 기능은 과연 어디서 제공하는지 구독자분들께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스티어링 휠과 헤드레스트는 실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이 부분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참가할 수 있다면 당장 달려가겠지만 이번에는 구독자분들께서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제보해 주신다면 아래 메일로 부탁드릴게요. 새로운 기능인 지문인식 기능의 위치도 확인되었죠. 위치는 계기판 좌측에서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지문인식 기능은 제네시스 GV70 차량에서 제가 사용해 봤는데 시동을 걸거나 결제 등을 할 수 있죠. 하나씩 따져보면 신형 그랜저는 예상보다 많이 준비를 했네요. 이제 이번 주부터 개최가 되는
퓨리뷰 이벤트를 통해서 세부적인 정보가 확인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퓨리뷰 이벤트와 함께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이 가격과 세부 기능이 되겠죠. 이 부분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형 그랜저의 소식을 놓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듣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